안녕하세요. 알토스피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캠페인이 론칭되고 나서 캠페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또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성공적인 펀딩을 이루느냐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요즘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코로나 이 상황에서 캠페인이 잘 진행되겠느냐, 연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취소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을 해오는데요. 먼저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사실상 숫자만 따진다면은 코로나 상황에도 캠페인은 잘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제 느낌상으로는 그 금액상의 20%에서 25% 정도 상승 효과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분석을 좀 드려봅니다. 이유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샤핑도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 자체에 대한 노출도 많이 늘어났고요. 금액도 한 20% 정도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럽게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시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신다면 잘 준비해서 캠페인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성공한 캠페인들의 특징, 오늘 제목입니다. 성공한 캠페인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캠페인을 잘 만들고 펀딩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품은 사실상 시제품이 중요합니다. 시제품이 거의 양산 제품처럼 완성도 있는 시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제품 자체를 말씀드린다면 범용 제품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집안에 비치해 놓는 어떤 툴이라든지 아니면 줄자라든지 아니면 렌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누구나 집안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훨씬 더 타겟 고객층이 넓기 때문에 성공하고 펀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자인에 너무 또 몰입을 하면 안 되고요. 실용성 있고 깔끔한 제품의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이 가격 대비 적정한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무조건 싸다고 베킹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가격이 너무 비싸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싸서 의심을 받게 되면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적절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관련해서는 아마존 사이트 같은 데서 동종 비슷한 제품의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항상 보시면서 가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으로 경쟁하는 이커머스가 아닙니다. 어떤 진정한 가치와 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혁신이나 신기술이 담기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제품에 어떤 조그만 혁신이라도 거기에 더해서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코어 밸류라 그러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불편이나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라든지 그 킥스타터에서 제품을 표현해내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제품만 가지고 있는 확실한 기능 정도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보다는 쉽지만 강력하게 다가오는 제품이 오히려 킥스타터에서는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설명이 쉽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가 빠르면 그만큼 그 지갑을 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특히 여기 베커들이 이 제품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라도 이 제품 한번 보고 싶다. 이 제품을 만드는 이 친구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품을 잘 만들고 또 잘 표현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제품을 그렇게 이제 잘 만드셨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팀 멤버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간이 캠페인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5개월, 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분들의 전투력, 끈기, 뭐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명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팀 멤버가 디자인 능력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캠페인이 그냥 한번 올려놓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부족한 건 채워놓고 새로운 디자인 넣고 그러려면 디자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접근성이 좋아서 바로바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킥스타터가 영어로 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어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가 내부에 없더라도 외부에 있더라도 항상 접근성이 좋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때 그 영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시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펌하고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라 그러죠. 소위 그분들하고 이제 진행을 할 때 그냥 이제 맡겨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계속 꾸준하게 자료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내용을 잘 챙겨서 대응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SNS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트에 올라오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시간 빨리빨리 대응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사전에 기본적인 Q&A,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좀 정리해서 답변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팀 멤버들이 소위 얘기해서 평소에 인덕을 잘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준비 상태입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준비 작업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완성도가 높은 랜딩 페이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은 특히 되게 중요한데요. 강의를 하면서 몇 번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동영상은 제품 위주로 제품을 잘 설명하는 동영상을 임팩트 있게 잘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랜딩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는데요. 영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꼭 원어민의 리뷰를 받으세요. 영어를 제대로 안 쓰면 랜딩 페이지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퍼펙트한 영어를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사이즈 규격은 인치로 많이 되지 센티미터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보는 후원자들, 베커들이 캠페인을 만든 사람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미국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신뢰성이 높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디자인은 사실 개인 편차에 따라 다릅니다. 가능하면 글로벌 디자인을 많이 습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캠페인을 한번 리뷰를 쫙 하십시오. 비슷한 캠페인, 잘된 캠페인, 실패한 캠페인도 다 보시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본인들이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너무 광고스러우면 안 됩니다. 광고스러우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오히려 거부감을 줍니다. 킥스타터는 약간의 아마추어리즘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끼고 베커들이 이 친구들 정말 도와줘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의 컨셉이 뭐 하나로 준비를 했으면 제2, 제3의 컨셉까지는 또 한번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잘 안 되면 바로 바꾼다는 생각,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와 컨셉 빌딩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부문이에요. 마케팅은 컨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능한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있을수록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떤 자료가 됐든지, 어떤 뭐 그림이 됐든지, 그래픽이 됐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 됐든지, 동영상이 됐든지 많이 확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직접비겠죠. 광고 직접비를 예산을 확보하고 계셔야 되고요. 보통 저희들하고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면 광고 예산이 뭐 300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광고 예산을 무작정 많이 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적정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광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광고 예산을 어떻게 캠페인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배분해서 쓸 것이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DB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뭐 저희들이 사전 마케팅도 하고 미디어 마케팅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전에 뭐 그 SNS 계정을 만들어서 많은 그 팔로워를 모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어떤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도 좋고, 미디어를 컨택해서 미디어에 있는 컨택 포인트들, 미디어의 에디터들의 뭐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을 광고해주고 알려줄 만한 블로거들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전 DB를 많이 확보해라. 그리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들을 만납니다. 크라우드 펀딩 커뮤니티하고 같이 일을 하고, 크라우드 펀딩 DB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에이전시들하고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DB라 그래가지고 뭐 시중에는 뭐 베커들 이메일 리스트를 뭐 돈을 주면 살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거기서 확보한 이메일은 호수입니다. 거의 스팸 메일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데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쓰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3개월이나 뭐 4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 전부 사전 마케팅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를 만나면 2개월 후에 킥스타터 론칭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도 하고, 트레이드 쇼나 어떤 전시회를 나가면 딴 거 하지 말고 미디어 에디터들의 어떤 컨택 포인트를 많이 확보해라.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할 거라는 거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사전에 소위 얘기해서 군부를 많이 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을 위해서 프레스킷, 그 보도자료죠. 보도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디터든지 어떤 신문사 또는 뭐 어떤 텍 미디어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 릴리즈도 적절한 시기에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이 미디어 노출이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베커 DB를 가지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캠페인을 진행하면 그런 마케팅 에이전시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면은 베커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전부터 이 마케팅 에이전시하고 컨택을 해서 제안서도 받고 뭐 조건도 조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나고 나서 론칭을 하고 나면 바로 그 프로젝트 광고 프로그램이 론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도자료 만드는
뭐 프레스 릴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토스 비즈의 박한진이었습니다.